아. 안녕하세요. 바이오 PD 최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자, 남자, 사람, 동물, 아니 사람 중에 분리를 하면 나쁜 놈, 좋은 놈도 있을 것 같고 공부 잘하는 놈, 공부 못하는 놈도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과와 문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때 참 인생의 큰 결정을 하죠. 우리가 이공계로 갈까, 문과로 갈까. 그러면서 우리는 대학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초등학교 6년을 하고 중고등학교 6년을 하고 조기 교육까지 한 4년에서 한 16년 정도로 공부를 하죠. 근데 그런 공부를 해놓고선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아주 심플해요. 나는 이과를 가지, 문과를 가지, 내지는 나는 수학을 잘하지, 수학을 못하지. 그런 단순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곳으로 가는 직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교를 이런 말을 해요. 반쪽짜리 인간형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무관한 그런 문과생을 배출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한 이과생들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교육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 생활의 하나의 예를 들면 문과생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전혀 안 하죠. 그냥 가가지고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 반면 우리 이과생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주로 실험을 하죠. 1학점짜리를 따려고 한 5시간씩 실험을 하면서 온통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과를 갔어요. 근데 잘해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남학생들이 많은 과로 가고 싶어서 저는 이과를 선택을 했죠. 그랬는데 이과생들이 보통 선택을 해서 가면 제가 60명 중에 여자 하나였어요. 그러면 좀 여자로서 좀 대우도 좀 받고 좀 여왕처럼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남학생들이 많으면 그 생활 속에서 제가 남성화되고 있는 거를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 생활을 하죠. 미팅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실험실에 좀 갇혀서 실험이다 수업이다 좀 돌았으면 또 다음 학기 오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관점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과생이 되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이과생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참 좋아요. 연구소도 있고 실체가 사실은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 연구원으로 이제 가죠. 연구원 하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가서 보니까 일단 제때 출근 퇴근이 제때 일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3D 업종이에요. 육체적인 노동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머리로 하는 줄 알았어요, 연구는. 근데 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맡은 업무가 공장에 가가지고 기술을 이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장에 계신 분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내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부터 큰 위기를 겪는 거예요. 소통의 단절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 회사 생활을 하고 밥 먹고 앞으로 살아야 되나? 맨날 싸우는 거야, 공장만 가면. 나이도 어린애가 와갖고 얘기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 게 와서 떠든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 난관을 좀 타개해보고 그래도 또 연구하러 왔는데 좀 새로운 거를 좀 개발하겠다 그런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웰빙 소재로 쓰이는 소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이나 노화 방지나 에너지로 쓰는 그런 소재가 있었습니다. 이 소재를 보고 바로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개발하면 대박 날 거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씩씩하게 팀장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생체 내에 있는 생체 효소다. 우리가 에너지를 ATP라는 거 배우시잖아요. 이런 생체 ATP를 만드는 데 정말 필요한 효소다.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박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팀장 하는 말, 야, 우리나라 발매도 안 되는 거 너 혼자 개발해서 어디다 쓸 거야. 필요 없는 일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하고 그냥 바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한 번 느꼈죠.
이과생 출신의 팀장들하고는 역시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나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말 나쁜 상사는 용서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뭔가 해결은 해야겠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연구하는 이제 동료들 중에 잘 나가는 동료 말고 저처럼 반항심 있고 정말 팀장 무지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여기를 좀 타게 해볼까 했던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았죠. 한 5명을 모아서 우리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명을 모아갖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일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그게 인정받지 못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이제 늦게 남아서 맨날 일하고 날 새고, 또 생산을 가요. 새벽에 가고 막 추운 겨울에 가요. 거의 얼어 죽을 정도로 일을 하는 거죠. 추운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생산을 가면 날씨나 온도나 이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재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우리는 또 뭉칠 수 있었던 건 뭐냐? 결국 외부의 적이 내부를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1년 만에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해서 시장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국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가격이 1,200불이었던 게 800불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하는 얘기, 그래 뭐 니네가 그렇지. 그때 정말 이거는 좌절을 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원가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돼요. 원가가 원재료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수도세, 전기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원가를 다 맞추고도 마진이 남을 때 우리가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원재료를 싸게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국내 벤처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만들면 정말 비전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런 설득 논리를 펼쳐서 계약서 하나 없이 한 10군데의 회사를 제가 모읍니다. 모으면서 그 제품을 다시 개발을 하죠. 그랬더니 한 1년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가 2번째로 만들었는데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그 제품을 만들고 나서 30년 동안 그걸 만드는 방법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새로운 방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걸 딱 찍어내는데 노란색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게 그 보물섬 찾았을 때 그 금덩어리 있잖아요. 정말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금보다 더 귀한 그런 거를 제가 얻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세상에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너무 기뻐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난관이 이제 줄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허가가 없는 제품이잖아요. 국내에서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이라는 데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먹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약하고 틀려서 정말 배 터져 죽지 않을 정도로, 배 터져야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먹어도 그게 몸에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 안정성 자료를 이제 다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애국심을 갖고 호소를 하죠. 그래서 한 2년여 만에 이 허가를 제가 받게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제품을 출시하려고 또 했죠. 정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허가받고 팔면 뭐하냐고,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제품을,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좀 왔다 갔다 한 사람이나 좀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 제품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일단 알려야겠다. 어떻게 알려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저희 홍보팀과 생각을 하죠. 제가 세계에서 2번째로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맡은 이 제품을 만들다, 이런 기술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사실 소비자들은 그건 네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걸 먹으면 뭐가 좋지? 우리 몸에 뭐가 좋은 거지? 이 성분의 장점은 뭐지? 이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문구들을 이제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부터 포장 단위까지 저희는 많은 심도를 기울이고 이과생인 제가 거기에 같이 관여를 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런 논리들을 다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어디 가서 천운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만든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가 난 거예요. 그 제품이 아까 800불이라고 그랬죠. 그게 2,500불, 4,000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시장이. 그러면서 공장이 밤새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그걸 생산을 못 해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5개국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게 되고 그 회사는 되게 적자였어요. 공장이 적자였던 것이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식이 2,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식이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4만 원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세상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식이 딱 4만 원이 되고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래서 내가 역시 이과생이구나. 정말 열심히 뭐 이것저것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가서 허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뭐하나.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때 제가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지금도 무지 후회하고 있는 그 사건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세상에 이야깃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도 오고 신문에도 나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고 났더니 어느 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 있더라. 정말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모델로 많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뭐 팀장도 되고 이제 쭉쭉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기쁜 거는 이 코큐텐이 우리나라 3대 장관상을 다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CF도 나가죠. 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올렸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연구원으로서 위치도 올라가고 회사도 되게 발전을 하는 그런 참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얻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일개 연구원에서 리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기술만 숭배했던 그런 이과생의 그 정말 작은 연구원이 그 알을 깨고 나서 이 세상을 본 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참 많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리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그때 리더로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해요. 나 혼자 밤새고 열심히 일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을 통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의 좋은 모델이 없을까? 정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과로 계속 성장을 해온 거죠. 이과생들이 많이 똑똑해지면 질수록 점점 자기의 벽을 가두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관심이 되게 무관심해져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모델들이 없을 때 참 고민을 하니까 나쁜 상사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나쁜 상사랑 반대로 하면 좋은 상사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얻은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이과적인 머리와 문과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의 과학적인 기반과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한테 배려와 관심을 가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세상에는 많은 리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12년 만에 그래서 임원을 달았고 또 연구원에서 위에까지 올라간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제약업계 전체에서 최연소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보내면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 PD가 됐습니다. 바이오 PD가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방송 PD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바이오 PD는 국가의 바이오 분야의 그러니까 연구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합니다. 국가의 적정한 재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과제를 해서 우리 산업이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바이오 분야 다 할까요? 바이오 분야가 정말 얼마나 넓은데 그런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최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과생들이 많은 문과생들의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펀드 매니저나 한몇 캐피탈, 컨설팅, 뭐 기자, 공무원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초임 임원들 보통 되는 비율이 이과하고 문과생 비율이 1: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1 정도 된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문과, 법대나 경영학을 하신 분들이 보통 CEO가 되고 임원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과생들이 많이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세상에는 융합형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문과생으로 나와서 나이 들어서 이과생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어려워요. 그게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과생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이공계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가실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제 얘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과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말 비전 있고 또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기에 가장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오늘 학생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정말 새로운 분야의 그런 창조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